해충이다, 이충이다 이거는 네. 순전히 사람의 그 잣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곤충이 우리 사람보다 몇 억 년 먼저 지구에 나왔거든요. 호모 사피엔스의 선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성의 입장에서 여성의 입장을 이해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역지사지의 태도가 한국 사회로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1분입니다. 자, 시인의 눈으로 뉴스와 세상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시한가 방수진 시인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뭐 어떤 뉴스를 좀 저희가 들여다볼까요? 혹시 골드키즈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또 왜 키즈 앞에 골드가 붙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네. 이 자녀를 한 명만 낳는 가정이 많아지면서 젊은 부모가 아이에게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아주 귀하게 키운다라는 뜻으로 골드처럼 키운다라고 해서 골드키즈 현상 표현을 하는데요. 네. 뉴스원 기사에 따르면 요즘 이 골드키즈 현상의 여파로 고급 유아차가 품귀 현상을 빚고 있고 매장 문 열기를 기다리며 줄을 서는 이른바 오픈런 열기도 뜨겁다고 합니다. 부모뿐 아니라 뭐 조부모, 고모, 삼촌 등 가족들이 지갑을 이제 다 열어버리는 템포캔 현상도 이 유아차 대란에 한몫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유아차뿐만 아니라 고가 유아동 브랜드의 성장세도 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물가가 올라서 힘들다는 말도 나오고 출생률도 떨어지는 추세를 생각하면 좀 뜻밖인데요. 그러네요. 이게 수치로도 좀 드러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22년 7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동 스포츠 관련 구매 건수가 48.5%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과거처럼 아이들이 육아용품을 물려받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 자녀 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지만 한 아이에게 지원을 몰아주면서 저렴한 물품을 하기보다는 고가의 유아용품이 오히려 더 잘 팔리고 있다. 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하나씩 낳기 시작한 게 꽤 됐는데 점점 뭐 더 하군요. 뉴스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이건 뭐 너무 우리 삶하고 좀 동떨어진 얘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전반적인 흐름이 이런 게 맞습니까? 네, 저도 제 주변에서 보면은 예. 정말 내가 덜 먹고 내가 덜 쓸지언정 자식에게 쏟는 투자는 아끼지 않는다. 사람들이 많거든요. 뭐 꼬박꼬박 봉급을 모아서 고급 유모차를 산다든지 생활비를 모아서 고급 분유를 산다든지 사실 이 투자의 금액이 좀 부담되는 양이긴 합니다. 내 자식에게만은 최고의 것을 경험하게 하고 싶고 최고의 음식을 주고 싶다는 마음, 뭐 부모의 입장에서는 인지상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저는 그 중국에서 오랜 생활을 했잖아요. 네. 중국은 아시다시피 인구 제한 정책 때문에 한 자녀 낳기였죠. 한 자녀 낳기가 오래 지속됐습니다. 거의 대부분 독생자, 외동입니다. 방금 언급했던 이 한국의 상황이 중국에서는 예전부터 있었고 열풍이 대단했는데 뭐 오죽하면 외동을 소황제라고 말하겠습니다. 소황제. 네. 그래서 중국 그 말에 펑짜이 쇼리 파 쇠러 한짜이 주일이 파 활러 이런 말이 있어요. 네. 손에 들고 있자니 깨질까 두렵고 입에 물고 있자니 녹을까 두렵다. 이 소황제를 대하는 부모의 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앞으로 한국도 한국식 소황제가 나타나는 이렇게 어릴 때 처음에 막 나왔을 땐 그런데 이제 키우다 보면은 이런 마음이 또 바뀌는데 네. 그리고 옷도 너무 빨리빨리 커가지고 좋은 거 사도 뭐 몇 번 입지도 못하고 다 커버리잖아요, 사실은. 맞습니다. 네. 자, 이 마음이 물질적인 지원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지 저는 이제 그 부분이 궁금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맞습니다. 뭐 내가 가진 여유가 넉넉치 않다고 해서 자식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저는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맞아요. 자식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반드시 경제적 지원만을 뜻하는 것은 아닐 테니까요. 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골드키즈 현상, 뭐 부모된 입장에서 자연스러운 마음이라는 건 알겠지만 이 현상이 자칫 왜곡되고 확산되면 정말 물질적 지원만이 자식에게 표현하는 사랑의 방식이다라는 잘못된 인식도 심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사실 우려스러운 마음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저가 어렸을 때만 해도 부모님께서 맞벌이 하시고 어려우셔서 지금과 같은 뭐 이런 경제적 지원은 저는 받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어머니께서 제 기억에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동네 정육점에 가서 돼지갈비를 사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저랑 동생 어머니 3명이서 가서 딱 3인분을 시키고 밥 한 공기를 추가하면 딱 10,000원이 나왔는데 그대 돈으로 10,000원이면 비싼 거죠. 정말 큰 돈이죠. 마음을 먹고 쓰신 건데 지금 육아를 하는 뭐 부모들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저한테는 돈을 떠나서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렇죠. 어머니께서 나와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구나. 그렇죠. 이런 마음에 엄마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 이런 마음을 그 나이에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요. 알죠. 아이들도 사실은. 네. 지금의 30대 정도까지는 어떻게 옷이나 물건 이런 거 좀 물려받아 보신 적 있으세요? 방수진 시인도. 저는 사실 친구한테 제가 안 입는 것도 주고 친구한테 받기도 하고 사촌 동생한테 주기도 하고 저는 그러는 편인데 네. 이제는 보기 힘들어졌죠, 사실. 네. 뭐 아나바다. 네, 아나바다. 이런 뭐 편도 옛날에 아세요? 네, 알죠. 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막 네. 이런 운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참 요즘에는 골드키즈 현상 뭐 이것 때문에 거의 그런 게 보기 드물어졌어요. 근데 제 지인 중에 한 친구가 참 인상 깊은 사례가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 처녀 시절에 이제 그녀가 환경 독립 잡지를 만들었는데 예. 육아를 하게 되면서 이제 잡지 활동을 못하면서 잡지 재고가 엄청 쌓이게 된 겁니다. 집에. 네. 육아를 하면서 이제 지출도 많이 생기고 본인이 스스로 환경에 대한 잡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이 필요한 육아용품을 사람들이 나한테 물려주시면 제가 만든 환경 잡지를 무료로 보내주겠습니다. 이런 이벤트를 기획을 했는데 제가 그때 물었어요. 너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데 새 걸로 다 해주고 싶지 않니? 남이 쓰던 거 받는 게 괜찮아?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니, 그 육아는 물질을 주는 게 아니라 사랑을 주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여러 육아 선배들이 쓰고 물려주는 물품 안에 이미 사랑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재산은 자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쓸데없는 육아용품을 새로 구매하고 또 환경을 해치는 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물려받고 물려주면서 하루라도 지구의 수명을 더 늘려주고 싶다. 저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정말 멋지고 인상 깊었고 이 그녀가 받은 아동용품을 모두 다 쓴 다음에는 또 춘천 미혼모 재단에 다 기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때 당시에 보내온 용품과 함께 이렇게 손편지도 이렇게 주시면 받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정말 사연 가득한 육아에 대한 얘기가 많이 왔다고 해요. 이때 그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맞아요.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정말 맞는 얘기구나. 저도 그 당시에 좀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거는 생각지 못한 그런 아이들. 네. 최고의 선물이 자연이다. 네. 물질보다 사실 뭐 사랑을 중시하며 키운 부모는 나중에 물질적인 것으로 부족했던 것에 대해서 대한 불만을 자식에게 듣기도 하고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기도 하고 오늘 얘기를 나누다 보니 정말 부모들은 자식한테 필요한 걸 주고 있는 건가? 네. 뭐가 자식이 필요한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맞습니다. 네. 꽃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꽃에 물 주는 것을 잃어버린 여자를 본다면 우리는 그녀가 꽃을 사랑한다고 믿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굉장히 유명한 에리 히프롬의 사랑의 기술의 한 대목인데요. 네. 사랑은 내가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거가 아니라 네. 받는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렇죠.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상대가 뭘 원하는지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잠시 게리 체프먼 목사이자 카운셀러로 활동하고 있는 이 게리 체프먼이 말한 5가지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인간이 모두 한 5가지의 사랑의 언어를 사용한다고 말하면서 이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좀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스킨십. 어떤 사람들은 스킨십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고요. 그럼요. 두 번째는 인정의 말. 어떤 사람은 널 사랑해, 넌 정말 대단해. 이런 애정과 칭찬의 말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소중한 시간. 그러니까 함께 있는 시간 자체에서 사랑을 느끼고. 맞아요. 어떤 사람은 선물을 나누면서 사랑을 느끼고요. 어떤 분은 헌신의 행동. 저 사람이 나를 돌봐주고 아플 때 케어해주고 뭐 헌신적 행동을 할 때 사랑을 느끼는데요. 그렇죠. 말씀 주셨던 것처럼 내가 부모인데 나는 선물 주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아이에게 막 선물을 줬지만 그 아이에게 원하는 사랑의 언어는 사실 인정의 말이었다라고 한다면 안 맞네요. 안 맞는 상호작용이었기 때문에 이
자녀와 마음으로는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도 많은 뉘앙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과 받는 방식 이걸 잘 이해하는 것이 어떤 사랑의 언어를 써야 될지 지금 시작이다. 다섯 가지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스킨십이 아이가 원하는 건지 정말 인정의 그럼요. 말인지 먼저.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건지 한번 고민을 좀 해볼 네, 필요가 있겠네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와 관련해서 또 시를 하나 좀 같이 읽어볼 수 있을까요? 네, 김남조 시인의 너를 위하여라는 작품 준비해봤는데요. 일부 낭독 드리고 마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김남조. 나의 밤 기도는 길고 한 가지 말만 되풀이한다. 너를 위하여 나 살거니 소중한 건 무엇이나 너에게 주마. 이미 준 것은 잊어버리고 못 다 준 사랑만을 기억하리라. 눈이 내리는 먼 하늘에 달물이 보듯 너를 본다. 오직 너를 위하여 모든 것에 이름이 있고 기쁨이 있단다. 나의 사람아. 조시인의 너를 위하여 같이 낭독 들어봤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죠. 네. 골드키즈 현상과 사랑의 방식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 나눠봤는데요. 저는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우리 부모님은 나를 어떤 마음으로 키우셨을까? 내가 자식을 낳게 된다면 어떻게 내가 키울까? 어떻게 키우게 될까? 네. 이게 지금 궁금해지더라고요. 물론 뭐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골드키즈족처럼 충족하게 해줬으면 뭐 좋았겠지만 사람마다 뭐 다 쉽나요? 쉽지 않잖아요. 조건이 다 다르고요. 네. 하지만 김남조 시인의 말처럼 부모님은 언제나 항상 저에게 준 것보다 못 다 준 것을 가슴 아파하게 여겼었을 것이고 맞아요. 제가 부모님 인생의 유일한 기쁨이었던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 기준으로 따지자면은 저는 골드키즈로 자라지 못했을지라도 제가 태어난 기질 그대로 유쾌하고 긍정적이고 활발한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이렇게 자랄 수 있게 제게 필요한 감수성과 순수함의 씨앗을 부모님께서는 잘 길러주신 것 같다. 네. 저는 이런 의미에서는 물질적인 사랑만이 뭐 전부이거나 완벽한 것이라기보다는 물질적 정신적 기준을 떠나서 자신이 처해진 조건 속에서의 다하는 최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본질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나름의 골드키즈로 자라나서 지금의 이 모습이 되는 게 아닌가 예. 싶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사랑은 어떤 의미고 전하고 싶은 사랑의 모습은 어떤지 궁금해하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의 언어를 정말 무엇을 써야 할지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네요. 네. 시시한가 골드키즈 현상에 관해서 최고만 주려는 부모들 또 하나뿐인 자식 한 편의 시와 함께 같이 고민해 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방수진 시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